때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몇 시? 5시인가 7시인가 그럴걸요? 그래? 좀 더 일찍 아닐까? 6시? 4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이상석이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6.25 전쟁, 6.25 전쟁에 대해서 알려줄 건데 피난민들 이야기를 조금 더 담아가지고 알려줄 거예요. 우리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를 초점을 맞춰가지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을 2개 넣어놨거든요. 왼쪽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군사들한테 잡힌 모습? 잡힌 모습 뭘 보고 알 수 있지? 다들? 그 손 들고 있고 손 들고 이렇게 머리를 깍지 끼고 있죠? 오른쪽은? 도망가는 모습? 도망가는 모습? 뒤에 탱크가 보이네. 너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 당시의 국제 정세, 한반도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반도 이미 38선이 갈려져 있었고 북쪽은 과익 세력들, 남쪽은 우익 세력들이 각각 차지하고 있었어요. 남북끼리도 서로 같은 민족끼리도 굉장히 긴장 관계가 심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국제 정세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만 남북으로 갈라진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파란색과 빨간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한 이념만 있으면 좋았을 텐데 한 나라가 2가지 이념을 다 같이 갖고 있는 나라, 그 지역들이 있었어. 그게 한반도, 베트남, 독일 이런 곳이었어요. 냉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념 간의 갈등을 그 냉전의 아주 중심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고려한다면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1945년에 전쟁이 끝나. 어떤 전쟁일까? 1945년에요? 그 제2차 세계대전. 그렇지. 역시 언니가 다르네. 싸우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는구나. 이긴 사람들도 많이 죽고 진 사람들은 더 죽고 다 고통스럽구나라는 거를 느껴요. 그래서 이제는 물리적으로 안 싸워. 말로 싸워. 근데 그걸 우리가 냉전이라고 하는 건데 잘 해결됐으면 좋았는데 오히려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해져요. 그럼 그게 당연히 한반도에도 영향을 끼쳤겠지. 그게 포인트예요.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중국이랑 소련이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해줘요. 그럼 뒤에 든든한 백이 생겼네. 이제 뭔가 결정적인 사건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 에치슨 선언이라고 해서 미국이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반도랑 대만을 빼버려요. 우리는 이 동아시아에서 한반도랑 대만을 지킬 거다. 너네 소련이랑 중국으로부터 했었는데 갑자기 굳이 이 시점에 남한 빼고요. 그 다음에 대만도 빼버려요. 그럼 이걸 보고 북한이 뭘 느끼겠어요? 아, 얘는 왜 제외시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미국이 저런 에치슨 라인을 발표를 하고 취한 조치는 그럼 이제 한반도에는 미국 군대가 없는 거예요. 빠지는 거야. 우리는 만약에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미군은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마음 먹고 때려도 미국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일단은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돼. 남북이 서로 싸우고 있었고 국제 정세도 안 좋아. 그 와중에 에치슨 선언에 북한이 중국이랑 소련에 의해서 도움을 받겠다고 약속을 받았대. 실제로 쳐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때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몇 시? 5시인가 7시인가 그럴걸요? 그래? 좀 더 일찍 아닐까? 6시? 4시? 3시? 그렇지, 3시. 북한의 기습, 남침, 북침 둘 중에 어떤 말이 맞을까요? 북침. 북침. 왜? 북한이 침략해 와서. 그렇게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남침이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기습 남침을 하면서 대한민국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고 북한은 모든 준비가 돼 있고 그럼 당연히 쫙 밀리겠지. 자, 어디까지 밀리느냐? 낙동강이라고 하는 부산 옆에 흐르는 강까지 밀려요. 재빠르게 유엔군 그리고 미군이 투입이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이랑 그 다음에 요 낙동강 전선에서 투입이 돼가지고 동시에 북한군을 몰아내는 작전을 펴요. 그렇게 유엔군, 한국군 그리고 미군까지 다 열심히 힘을 합쳐가지고 쭉쭉쭉 밀어내기 시작을 해요. 거기다 올라와가지고 북한을 저 중국으로 몰아낼 그럴 기회를 가졌었는데 중공군이 참전을 하게 돼요. 사실은 이미 이 북한 거의 다 몰아냈을 때쯤부터 미군한테 많은 정보가 들어와. 지금 곧 중공군 들어온다. 조심해. 미군이 야 걔네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뭐 안 들어올 거야. 이렇게 살짝 안도를 하고 방심을 하긴 했었어요. 맨 처음에 중공군이 들어왔을 때 미군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어요. 이때 중공군이 펼친 전략 뭐라고 합니까? 4글자로? 인해전술. 뜻은? 자, 인. 사람인. 사람인. 해. 해치다 할 때 그 해. 어려운 한자인데. 사람이 마치 바다가 된 것처럼. 바다가 된 것처럼 그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많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중공군이 투입이 돼서 우리를 쫙쫙쫙 몰아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 부르냐?
일사후퇴라고 불러요. 서울을 다시 뺏기고 쭉쭉쭉 밀려나다가요, 다시 올려보내요. 올려보낸 이후로는 저 네 번째 장면이에요. 거의 2년 동안은 계속 저 38선 주변으로만 왔다 갔다 크고 작게 싸우다가 휴전, 협상합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1953년에 7월에 정전협정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좀 사진으로 어떤 모습들이 있나 한번 볼게요. 이 남성들의 행렬이에요. 갑자기 끌려가요. 정말 간단한 훈련만 받고 바로 투입이 되는 거야. 피난민들의 행렬, 늘상 있는 행렬이에요. 당시 6.25 전쟁에서는 자주 있었던 장면이다. 피난민들의 삶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자고요. 첫 번째는 흥남철수 작전이에요. 이 사진을 보면요, 국제시장 거의 앞부분 장면의 일부예요. 뭔가 다급해 보이지? 왜 다급할까? 그 빨리 배 태우려고. 빨리 배에 태워야 돼. 배를 타야지만이 피난을 갈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 타야 할 인원수는 정해져 있고 피난민은 너무 많고 그랬단 말이에요. 흥남이라고 하는 곳은 여기예요. 북한 땅이야. 흥남 부두라고 해서 배가 정박해 있는 곳이 있었어요. 고토리, 진흥리, 수동 뭐 해가지고 흥남으로 쭉쭉쭉 몰려 들어와요. 무려 10만 명이. 이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미군 입장에서는 피난민들을 함부로 배에 태울 수가 없어. 왜 그럴까?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그치, 미군 빠지고 군대만 빠지는 게 아니라 보급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종 군수물자들, 무기랑 먹을 거 이런 것도 챙겨야 돼. 왜냐면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은 북한 애들이 가져갈 거야. 이유가 또 있어요. 스파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정보를 흘리는 거지. 아니면은 그 배를 몰래 폭발시킬 수도 있어.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안 된다, 군사들 위주로 철수를 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었는데, 또 그때 와중에 한국군의 김백일 장군이 이런 말을 해요. 피난민을 버리고 가면은 우리 차라리 걸어서 후퇴하겠다. 피난민들을 안 태우면 우리도 안 가. 그래서 병력과 장비를 싣고 남는 자리가 있으면은 피난민들을 태우도록 하겠다. 군용들은 배가 부두에 와닿는 것을 보자 갑자기 이성을 잃은 것처럼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곤두박질을 하듯이 부두 위로 쏟아져 나왔다. 이게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메러디스 빅토리오라고 하는 배를 공부를 할 거예요. 이 선장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 뒤에는 그들을 죽이거나 포로로 하려는 중공군이 있었고 그들 앞에는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다. 선택지가 없다는 거야. 메러디스 빅토리호라는 배는 사람들을 태우는 배거나 뭐 군수물자, 전쟁용으로 쓰는 배가 아니에요. 상업용 배야. 근데 지금 피난민이 너무 많아요 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최대한 실어보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가장 많은 피난민들을 구출한 단일 선박으로 지금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어. 그리고 언제 피난민들을 옮겨가기 시작을 했느냐, 12월 24일이었어요. 크리스마스의 기적 이런 말을 써요. 아주 순탄하게 돌아온 거야. 이것도 기적인데. 근데 요 14,005명이라고 하는 숫자로도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아까 몇 명이었지? 14,000명. 근데 내릴 때는 14,005명, 5명이 추가가 됐어. 아, 배에서 애기들이 태어났. 맞아요. 이 배에서 무려 5명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요. 피난 와중에도 아이는 태어난다. 이 위대한 탄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개판 5분 전이란 말이 한 번쯤 들어봤죠? 여러분들 방 모습일 수도 있고 혹은 교실의 모습일 수도 있고. 한데 이 개판 5분 전이란 말의 시작은 전쟁이었어요. 이 6.25 전쟁. 이 개란 말이요, 강아지가 아니야. 흔히 강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개는 열개자야. 뭘 여느냐? 밥판을 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피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급식소가 있었어요. 급식소에서 일정량을 피난민들한테 나눠주는 건데 그 양이 많을까 적을까? 적어요. 당연히 적겠지. 늘 부족하고 늘 배고팠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먹어야지. 저 판 열릴 때쯤에 빨리 뛰어가야지. 밥솥을 열기 전에, 5분 전에 미군이 혹은 국군이 개판 5분 전이라고 외치는 거야. 그럼 이제 그때 피난민들이 빨리 가야 돼. 밥그릇 들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 상황이 정말 난장판이었다라고 해서 이런 말들을 쓰는 거지. 우리가 요 6.25 전쟁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될까? 사실은 선생님이 뭔가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전쟁이 사람을 많이 망가뜨려요라는 말이 저는 제일 와닿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전쟁 참가했던 사람들이든 피난민이든, 그래서 피난민은 정신적 피해를 되게 많이 입을 거고 그 군인들은 죽거나 몸이 안 좋거나 하니까. 맞아. 군인들은 다치거나 죽거나 신체적인 피해를 입어서 망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피난민들의 입장에서 망가진다라고 하는 건 뭘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거야. 두렵고 무섭고 하는 거. 근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극한 상황이죠. 내 주변 사람보다는 누가 먼저 우선될까?
내 본인이 우선인 거야. 내가 일단 살아야 돼. 그래서 가끔은 내 가족도 외면하고 가끔은 내 이웃도 외면하고 정말 그 인간 본연의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무서워하게 돼. 할머니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젊은 사람들은 절대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가장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인간다운 삶의 상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면 안 돼요. 내 삶의 터전을 잃기도 하고 가족을 잃기도 하고 미래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는 아마 6.25를 겪은 분들이 훨씬 잘 아실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